안녕하세요. 두드림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1900년도 매독에 의한 안장코 변형에 처음 사용된 이래로 늑연골은 코 성형 재료로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예요. 늑연골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이 짧은 코, 구축코와 같은 강한 강도가 필요한 코 성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늑연골을 조각해서 코 수술에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종종 발생해서 콧대에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늑연골을 콧대에 이식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늑연골은 생체 적합 자가 조직으로 충분한 양과 광도로 인해서 코 성형에 좋은 재료로 인식되고 있죠. 콧대에 이식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부에 늑연골이 비쳐 보이고 휘어지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콧대에 늑연골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늑연골을 콧대에 이식할 경우에는 늑연골을 잘게 다져서 이식을 해요. 늑연골을 잘게 다져서 이식을 하면 흡수율은 다소 더 높아지지만 늑연골이 피부에 비쳐 보이거나 휘거나 뒤틀어지는 경우는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다진 늑연골을 고정하는 그 어떤 재료를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를 유리 다진 연골 이식이라고 불러요. 다진 늑연골을 주사기에 넣어서 주사 형태로 이식을 하는 거죠. 주사 후에 콧대 피부에서 손으로 다진 늑연골을 만지며 쉽게 콧대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필러 시술 후 손으로 콧대를 눌러 몰딩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주위의 혈장으로부터 장애물 없이 영양분과 산소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착률은 좀 더 높다고 해요. 입자가 작을수록 혈장과의 접촉 면적이 늘어서 생존율은 높아지죠. 하지만 원하지 않게 다진 늑연골이 이동되어서 수술에 모양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이동되어 모양이 변하면 콧대 피부에서 비쳐 보일 수도 있죠. 피부가 얇은 경우 특히 더 잘 비쳐 보일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다진 늑연골을 한 곳에 뭉치게 해서 이동을 막는 추가적인 재료를 사용해요. 혈액이나 혈액 내의 응고 물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진 늑연골에 혈액이나 응고를 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는 혈장을 섞어주면 다진 늑연골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뭉쳐요. 그러면 콧대에 압력이 주어져도 다진 늑연골은 이동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근막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축두 근막 등의 근막을 채취해서 봉합을 통해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요. 근막으로 만든 주머니 속에 다진 늑연골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입된 부분을 마저 봉합하고 다진 늑연골이 주입된 근막을 보형물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콧대에 이 근막으로 싼 늑연골을 이식하는 거죠. 근막으로 쌓인 다진 늑연골은 이동하지 않죠. 그러면 근막에 의해 쌓인 다진 늑연골은 콧대에 이식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늑연골을 조각해서 그대로 콧대에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에 비쳐 보이거나 휘어질 수 있어서 다진 늑연골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다진 늑연골을 주사의 형태로 그대로 이식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다진 늑연골이 이동해서 콧대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혈액이나 응고물질이 들어있는 혈장을 섞어주어 다진 늑연골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주거나 근막을 싸서 다진 늑연골의 이동을 막을 수 있어요. 혈액이나 혈장, 근막이 영양분이 전달되는데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진 늑연골의 생존율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실리콘 보형물 등의 이물질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다진 늑연골을 이용해서 콧대를 높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의학박사 두드림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